예, 강동을 유권자 여러분, 저는 내일로 다가오는 총선에 이곳에서 출마한 이재용 후보를 꼭 당선시켜달라고 여기로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가 어떤 선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해서 죽느냐 사느냐 국민 스스로가 결정을 하는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만 하나도 성공한 정책이 없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데 이 경제만큼은 여러분들 매일매일 생활에 너무나도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정부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경제정책의 실패입니다. 이 청와대가 지난 3년 동안에 경제의 상황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서 마음대로 경제를 운영해 왔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느끼시는 경제의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청와대가 무슨 소득주도 성장이다, 탈원전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다, 노동시간 단축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 경제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지게 정책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그 와중에서 가장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함께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계가 막막해지고 이 사람들의 생존이 위험한 것이 지난 3년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결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래해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이 경제 상황이 더구나 엄중한 상황으로 뒤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생존이 어려워지고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처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느냐?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는지 하기가 싫어서 그러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그거를 판단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자기네들의 잘못을 다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들 지금 마스크를 하나씩 끼고 계신데 이 마스크가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절대로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위 참 수준을 놓고 본 적에 우리가 지금 21세기 사회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식 정보화 사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판단 능력이 높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부터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새 코돌이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명명을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사람들이 지금 출마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2004년에 탄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탄돌이 대신에 지금은 코돌이가 등장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어저께인가 저희 탄돌이 한 사람이 코돌이 선거운동하러 가서 코돌이를 당선을 시켜주면은 100%의 국민에게 재난 자금을 지급을 하고 코돌이가 낙선을 하면은 70%밖에 안 준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오늘 대통령이 자기는 70%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재난자금을 지급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진전이 된 지가 석 달째 되는 해예요. 근데 이제야 깨달았는지 지원자금을 지급하려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지원될 사람의 신청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급하긴 되게 급한 모양이에요. 내일이 선거일이니까 오늘 와서 이제 그런 발표를 한 겁니다. 이걸 지난 석 달 동안에는 몰라서 안 한 겁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전형적인 무능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무능한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경제의 코로나가 물밀듯이 닥칩니다. 이 경제의 코로나가 물밀듯이 닥치면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생활은 더욱더 어려운 상황으로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경제 코로나가 도래할 것 같으면 대한민국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죠. 그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일 투표소에 가서 기호 2번 이재영이를 찍어서 국회에 당선시켜 보내면은 우리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를 해서 이 잘못된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통합당이 국회에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은 아무리 게으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신이 바짝 들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자기네들도 살아야 한다고는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의회가 야당이 막강해지면은 행정부를 통제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엄청난 압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지금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갖다가 극복을 해서 여러분 매일매일의 생활에 향상을 도모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우리가 기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가 그동안 잘못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파괴해버렸어요. 저는 이 정부가 시작을 하면서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내세운 게 뭐예요?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뭐를 이렇게 숨길 게 많고 잘못한 게 많아서 언론을 장악하고 사법부를 장악해야 된다고 시작을 했겠습니까? 저는 통상적인 정부는 항상 선정을 베풀어서 국민을 편안하게 만들 것 같으면 그 이상의 다른 짓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책은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고 잘못한 것은 많고 그러니까 언론을 장악을 해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공표하지 않게 하고 설사 법망에 걸리면은 사법부를 장악해서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근에 선거에서 저는 참 한국의 선거를 여러 가지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이번 선거 같은 거는 처음 느껴봐요. 어떻게 잘못된 사람들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까? 지금 이 검찰총장 윤석열이라고 하는 분이 참 꿋꿋하게 자기의 여러 가지의 불이익을 감내하면서도 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몰아낼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범죄를 잡아야 할 검찰을 오히려 그 검찰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단죄를 물겠다고 덤비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면은 우리가 그동안 갖고 온 이 민주주의 질서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반드시 방지해야 되는데,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우리 이재용 후보를 갖다가 꼭 당선시켜서 국회로 보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믿는 게 있어요. 뭘 믿느냐? 누가 뭐래도 우리 현명하신 이 강동 유권자분들, 특히 서울시에 사시는 유권자분들은 항상 선거에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우리가 민주화를 이루어서, 민주화도 이루어지는 것이 침묵하는 다수가 투표에 자기의 권리를 행사해서 1987년 민주화를 이루게 된 것이 바로 서울시의 유권자들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의 이 문재인 정부의 각종 시책에 대한 판단을 이미 여러분들이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투표장에 가시면은 반드시 기호 2번 우리 이재용 후보를 당선시키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릴게요. 내일 투표소에 가시면은 투표용지가 2장이 있는데, 하나는 짤막한 투표용지고 다른 하나는 지 8길이만큼 긴 투표용지입니다. 짧은 투표용지에는 기호 2번 이재용을 찍으시고, 긴 투표용지에는 2번째 칸을 꼭 찍으세요. 2번째 칸을. 기호 4번이 미래한국당인데 4번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2번째 칸 미래라는 말을 보고 투표를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당선자들과 함께 국회의 과반 의석을 형성을 해서 우리가 이 나락에 떨어지는 우리 경제를 갖다가 다시 새로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공정과 정의를 다시 회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국가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